자, 오케이. 그러면은 생명하고 생명이라고 그런가? 생물이라고 하니? 생명이지. 생명하고 아까 표가 갈렸던 게 지하하고 물렸던 것 같은데, 화학하고 지구화학이었던 것 같은데, 뭐 내 이날 기분에 따라서 지구화학을 할지 화학을 할지 선택을 할게요. 화학은 내가 솔직히 한 문제도 풀 자신이 없고, 지구과학은 그래도 다큐멘터리를 본 게 있으니까 고래라도 한번 풀어보고. 다큐멘터리래요? 아니 뭐 우영을 봤으니까 고래 문제 몇 문제 맞출 수도 있지. 자, 이렇게 봐보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올해까지 보고 내년에 문과로 가야겠다. 자, 보시죠. 오케이. K2 자동 소총이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자, K2에서 질문. K3 자동 소총. K3는 이제 기관총입니다. K3 K3에서 높으면 K4 고속 유탄 발사기고요. 굉장히 간지나는 총입니다. 메고 다닐 수가 없어요. 차에다 싣고 다니는 총입니다. 후임이 잘해봐요. 아, 군대 나왔으니까요. K4 K4에서도 없나요? K5 K5는 과학이죠. 왜요? 그 자동차 K5 기아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중적인 차이긴 한데 가장 그 개조가 많이 되는, 그 튜닝이 많이 되는 차 중 하나예요. 그래서 보통 양카의 양카가 뭔지 알아요?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약간 네 가능성이 높은 차이긴 합니다. 오케이, K5에서 질문 여기는 있겠죠? 5번. 5번, 8번, 11번, 5, 8, 11. 오케이. 그러면 한번 5, 8, 11을 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다. y는 1이라는 직선도 있고요. 세타가 있고 5a의 길이가 나와 있고요. 탄젠트 3세타를 구하고 있네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일단은 원이 나오긴 했지만 원하고 접선은 네. 원하고 직선의 이제 직각을 만들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을 위주로 관찰하셔야 될 거예요. 접선을 가야겠죠, 이렇게. 자, 세타가 있고요. 세타로 표현할 수 있는 다른 각들이 어디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지. 보니까 여기가 아까하고 또 세타네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각도 접선이기 때문에 같은 각의 세타가 되겠네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볼까요? 바로 여기 이 부분이 또 2세타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뭐를 구할 수 있냐면 2세타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어요. 직각삼각형 안에 변의 길이 아는 게 두 개가 있거든. 요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게 두 개가 있어. 오른쪽에 빼내고 볼게요. 바로 여기 위에 있는 변의 길이가 4분의 5고 여기가 반지름의 길이 1이기 때문에 얘는 3대 4대 5네요. 그쵸? 3대 4대 5네요. 그쵸? 자, B로 보면 되니까 양변에 모든 항에다가 4를 곱하면 3대 4대 5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2세타에 대한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이나 탄젠트 값 내가 원하는 걸 다 구할 수 있네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3세타인데
여기 이 도형에서 3세타 부분을 한 번에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 번에 찾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세타하고 2세타를 더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세타를 알고 있으니까 세타를 만들어내도 됩니다. 그렇죠? 2세타를 알고 있으니까 세타를 만들어내고 문제를 풀어도 되고 아니 문제상에서 세타를 다시 구해보셔도 됩니다. 자, 우리는 그냥 2세타를 가지고 세타를 만들어 버릴까요?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냥 편하게. 여기가 2세타. 그냥 이거는 사실은 저기에서 세타로 직각삼각형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자, 반 자를게요. 여기가 세타예요. 여기가 세타, 여기가 세타니까 각의 이 등분선에 의해서, 그렇죠? 각의 이 등분선에 의해서 이 길이가 4를 5대 3으로 쪼갠 것 중에 몇 개? 3개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게 3대 5니까 이것도 3대 5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각의 이 등분선. 이걸로 세타를 바로 잡아도 되겠죠? 공식으로 잡아도 돼. 공식 세타 플러스 세타로 공식으로 잡아도 되고 그냥 이렇게 잡아도 뭐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2분의 3 이 되네요. 2분의 3이네요. 그러니까 세타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변의 길이의 b만 보는 거니까 이 변의 길이가 3이고 여기가 2분의 3이니까 3 나누고 곱하면 1대 2가 되겠네요. 1대 2대 루트 5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인입니까? 코사인입니까? 탄젠트 3세타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젠트 3세타는 탄젠트 2세타 더하기 세타로 구하면 될 것 같고 1마 탄탄분의 탄풀탄 1마 탄탄분의 탄풀탄 1 마이너스 탄젠트 2세타가 얼마였죠 아까? 3분의 4 탄젠트 세타는 2분의 1 뭐 계산하시면 되겠죠. 분자 분모에 6을 곱하자. 6을 곱하면 8 플러스 3 6 플러스 6 마이너스 4 그래서 2분의 11입니다 라고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었나요? 뭐 여기에서 찾을 수도 있어요. 탄젠트 세타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라서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삼각형이랑 얘가 합동이라서 변의 길이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 길이도 알고 있고 이 길이도 알고 있고 이 길이도 알고 있으니까 세타 금방 잡을 수도 있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거는 정답은 있지만 뭐 정해진 풀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워낙에 많기 때문에 되는 문제고요. 자, 됐어? 이해되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8번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문제죠. 아, 내가 18학년도 시험을 갔나 보구나. 네. 네, 18학년부터 봤는데 언제부터 봤지? 언제 봤네? 18학년부터 본 것 같은데. 자, 여튼 이거는 이래요. 지금 변의 길이 나와 있는 게 있고요. 문제 그림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문제에 표현되어 있는 게 AD의 길이를 3대 1로 내분한 점이다. 3대 1로 내분한 점이다. 이것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림상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려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각을 찾아버리시거나 아니면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를 따로따로 해가지고 덧셈명리를 이용하던가 해야 돼요. 그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이 연장선을 그려볼까 이렇게? 연장선 그리면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네요. 이름의 삼각형도 아니라서. 그러면은 나와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변의 길이를 다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각삼각형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나 세울 수 있고 이 직각삼각형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나 세울 수 있어요. 그 두 개를 연립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내가 변의 길이를 잡아볼게.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 작은 삼각형에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5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큰 삼각형에서 A의 제곱 더하기 4B의 제곱이 2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개를 연립하면은 A, B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위에서 아래를 빼면 15B의 제곱이 15 그래서 B가 1 나오고 A는 2가 나옵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사실. B가 1이 됐으니까 AD의 길이는 4가 된다는 거고 3대4 들어오니까 BD는 3이 되는 거고 A는 2이고 여기는 1입니다. 이렇게. 그럼 사인 베타 사인 알파 다 원하는 거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코사인은 코코말 썼어. 코코 뿔 싸니까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코사인 알파는 5분의 3 코사인 베타는 루트 5분의 2 사인 알파는 5분의 4 사인 베타는 루트 5분의 1 그래서 5 루트 5분의 6 더하기 4니까 10 약분하면 루트 5분의 2이다. 이거를 찾아내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만약에 이것이 잘 보이지 않았다면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것들은 상당히 높은 비율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찍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로 삼각형이 예쁘면 3대 4대 5 또는 특수각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에 변의 길이가 5라는 것만 보고도 이게 5라는 걸 보고 실제로 나는 시험장에서 그렇게 풀었어. 이거 5라는 거 보고 혹시 3대 4대 5 아니야? 변의 길이가 예쁘니까. 삼각형이 예쁘다는 말은 균형이 잘 잡혀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너무 뾰족하지도 않고 너무 완만하지도 않는 삼각형이 좀 예쁘게 생겼으니까 3대 4대 5 아니야 하고 적당히 찍어서 3, 4 잡고 나머지 변의 길이 구해보니까 다 맞아떨어졌어. 실제로 그렇게 많이 특히나 수능 문제들은 많이 나오니까 만약에 잘 보이지 않았을 때에는 그런 특정한 수치들을 대입해서 한번 유추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보이지 않았을 때. 알겠니?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안 보이면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많이 나와요. 루트 5가 보이잖아요. 이것이 루트 5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대 2대 루트 5 생각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 수치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루트 5가 나왔습니다. 1대 2대 루트 5 아니야?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다 1대 2대 루트 5거든요. 닮음이거든. 1대 2대 루트 5. 여기도 1대 2대 루트 5. 그렇지 않으면 숫자들이 예쁘지 않게 나올 때가 많아요. 루트 13이 보이면 2대 3대 루트 13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되는 거야. 어떤 루트 값을 봤을 때. 피타고라스는 특히 이렇게. 아시겠어요? 안 풀리면 뭐라고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은요. 5-11번은 꽤나 오래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이제 계산이라 각을 많이 부여하는 것들은 잘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습니다. 그림 여기 글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 키가 눈높이가 1인 어린이가 나무로부터 7m 떨어진 지점에서 바라보고 2m 떨어진 지점에서 바라봤더니 4분의 파이가 커졌다. 나무의 높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얘는 부담되죠. 상당히 부담됩니다. 지금 모르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변의 길이 알고 있고 이 변의 길이 알고 있어요. 맞죠? 이 변도 알고 있고 이 변도 알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쪽 삼각형에 대한 정보는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일단 이 삼각형에 대한 정보는 다 갖고 있어. 미지수가 아니야. 왜냐하면 두 변과 끼인 각을 알고 있으니까 난 다 구할 수 있어. 원하면.
내가 모르는 미지수는 요놈이야. 이 삼각형.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 이 삼각형에서는 알고 있는 게 밑변이라는 거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여기 변의 길이를 미지수로 잡아야 될 거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 각들로 표현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잡아야죠. 각을. 알파. 이 각은 내가 베타 알고 있는 거야. 감마, 델타. 베타하고 델타는 알고 있는 각이다. 모르는 각이 아니다. 부담 갖지 말자.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알파하고 감마만 미지수로 표현하는데 여기에 있는 나무의 높이를 A라고 잡고 식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어요. 탄젠트를 써야 되겠죠? 빗변보다는 밑변과 높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탄젠트를 써야 될 겁니다.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탄젠트 알파 이런 것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다 표현해 볼게. 탄젠트 알파는 7분의 A, 탄젠트 베타는 7분의 1, 탄젠트 감마는 2분의 A, 탄젠트 델타는 2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가 세타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묶어서 하나로 표현해야 되겠네요.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표현이 가능해요. 1마 탄탄분해 1마 탄분해 탄풀탄 7분의 A 7분의 1 분자 분모를 49를 곱할게요. 7A 플러스 1 49 마이너스 A 이렇게 탄젠트 세타 표현할 수가 있고, 당연히 탄젠트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도 표현해야 되겠죠. 탄젠트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는 탄젠트 감마 플러스 델타 이니까요. 네. 감마 플러스 델타니까 1마 탄탄분해 1마 탄젠트 감마 2분의 A 2분의 1 2분의 A 플러스 2분의 1 분자 분모의 4를 곱하면 2의 A 플러스 1 4 마이너스 A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얘 둘을 연결만 시키면 되죠. 연결시킬 때에는 탄젠트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는 1마 탄탄분해 탄풀탄 1마 탄탄분해 탄풀탄 이니까 여기에 그대로 대입하면 4분의 A 4 마이너스 A분의 2의 A 플러스 1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49 마이너스 A 7의 A 플러스 1 분의 탄젠트 세타 49 마이너스 A 7의 A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고 놓고 이 방정식을 풀어내시면 A의 값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관계식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분자 분모에다가 49 마이너스 A를 곱하고 정리하고 크로스해서 곱하고 A번은 2차 방정식이 나오면 될 텐데 그 2차 방정식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었나요? 네. 요즘에는 이 정도로 미지수를 많이 놓고 푸는 것들은 잘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삼각함수의 극한. 삼각함수의 극한을 보시죠. 자,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일단은 기본적인 문제도 봐볼까? x가 0으로 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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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다 x가 0으로 갈 때, 세타가 0으로 갈 때, x가 0으로 갈 때, 세타 x가 뭐 여기 a로 갑니까?
얘만 그러네. x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갈 때, 0으로 갈 때, 0으로 갈 때. 자, 내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가 이 과정을 미적분에서 처음 배웠을 때에는 각 문제집마다 반드시 뭐가 실려있냐. 세타가 0으로 갈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타가 2분의 파이로 갈 때, 세타가 4분의 파이로 갈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뭐 해가지고만 하기만 풀게 만드니? 치환해서 풀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게 만드는데 수능에서는 그렇게 짜질짜질한 거 가지고 손대지 않습니다. 뭐 억지로 막 일부러 치환하게끔 만들어서 막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대놓고 세타가 0으로 갈 때만 보는 거고요. 그때에만 우리가 좀 문제화 된다는 것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구질구질하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수능은 구질구질하게 되지 않아. 자, 그럼 우리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한 번만 정리 다시 해볼게.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자, sin x 하고요. y는 x 하고요. 전혀 그래프가 달라 보이지만 얘를 확대하면 x가 0인 점 근처에서는 두 개의 그래프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같아진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죠? x가 0인 점 근처에서는 둘의 그래프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같다. 무슨 말이냐면 x가 또는 세타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는요, sin x를 대체할 수 있다. 뭘로? x로 대체할 수 있다.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치팅, 속이는 거예요. sin x이지만 야 니랑 뭐 x랑 뭐 차이도 없더만. 어디서 보니까 원점 근처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더만. 그냥 x로 바꿔주는 거죠. 그 sin x를 x로 바꿔주는 거. 그 sin 만약에 여기가 뭐 x의 제곱이면은 뭘로 바꿔줘야 됩니까? x의 제곱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기억나요? 오케이. 탄젠트 x도 마찬가지로 치팅이 가능하죠. 탄젠트로 치팅을 하세요. 탄젠트 x는 역시 마찬가지로 탄젠트 x가 빨간색이거든요. 이 빨간색의 그래프 원점 근처에서, 그러니까 x가 0인 점 근처에서는 y는 x하고 또는 sin x하고 구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구별할 수가 없게 돼요. 또 치팅하는 거예요. sin x, 탄젠트 x 뭐 x랑 똑같더만. 그냥 x라고 할래. 뭐 탄젠트 여기 함수를 바꿔요? 탄젠트 안에가 뭐 세모가 있어요? 이 세모가 점점점 0이 된대요. 0이.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요? 세모랑 똑같아요. 편하게 바꿔 쓰셔도 전혀 상관없다. 부정형이 깨지기만 하면은 그냥 그렇게 쓰셔도 된다. 또 하나가 있었죠? 코사인은요? 코사인은 단독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코사인 x, x 리미트 쓰시면은 우리가 이것의 극한값이 언제 문제가 되는 거냐면 부정형일 때, 그러니까 0분의 0꼴, 0분의 0꼴 이럴 때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코사인 0은 0이 아니란 말이에요. 0인수가 아니에요. 0인수가 아니기 때문에 코사인은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1 코사인 x가 문제가 생기지. 1 코사인 x가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근데 이 친구는 신기하게 2분의 1 x의 제곱하고 같아집니다. 코사인 1 코사인 x가 덩어리예요. 덩어리 1 코사인 x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이 그래프하고 흡사한 그래프는 1 2분의 1 x의 제곱에 아니지 1 아니네. 2분의 1 x의 제곱하고 그 모양이 흡사하다. 구별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2분의 1 x의 제곱하고. 그래서 1 코사인 x는 2분의 1 x의 제곱으로 치팅,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여기서 인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영인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영인수의 차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 1 코사인 x는 몇 차예요?
2차짜리 영인수. 탄젠트 x하고 사인 x는 몇 차짜리 영인수예요? 1차짜리 영인수. 차수가 중요하다. 영인수의 차수가 같아야 수렴할 수 있으니까. 됐니? 오케이. 자, 요 부분을 기본적으로 인지하시고 가시고 한 김에 나머지도 쓰시죠. ln 1 플러스 x는 뭐하고 똑같죠? 이것도 x랑 똑같았고요. 2의 x 마이너스 1도 x와 같았습니다. 한 번만 더 보시고요. y는 x 쓰시고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도 써보고요. ln 1 플러스 x도 그려보죠. ln 1 플러스 x하고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보시다시피 완벽히 역함수입니다. 역함수이고 원점에서 정확히 y는 x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원점 근처에서 이 세 개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되었어요? 구별할 수 없다. 오케이 되니? 이 부분은 좀 두 번째에서 더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죠. 간단한 거지만 가볍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 친구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 너는 내가 바꿔 쓸 수 있다 이거지. 얘 뭘로 바꿀 수 있죠? 2x로 바꿔 쓸 수 있어. 탄젠트 x는 뭘로 바꿀 수 있죠? x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2의 2x의 제곱을 바꿔 쓸 수 있어. 2의 x의 제곱으로 탄젠트 x는 0인수니까 x 사인 2x도 0인수니까 2x 그래서 정답 얼마? 1 어렵지 않지만 할게요. 얘는 얼마예요? x 얘도 x 2의 x는 0인수가 아니거든요. 얘 0인수가 아니야. 0인수가 아니면 그냥 바로 그 숫자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얼마? 1 이렇게. 어렵지 않은 거지만 한번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6번에서도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를 바꿔 쓰자는 거야. 2x-1로 보지 말고 얘는 그냥 x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fx가 2x이면 기억같이 2x이면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가능하네요. 그렇죠? 이것도 바꿔 쓰세요. x가 0으로 가면 얘가 뭐가 됩니까? 2x가 돼요. 이것도 2x분의 x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네요. 1 코사인 x는 뭐가 됐죠? 2분의 1 x의 제곱. 자 이제 차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자는 x이고 분모는 2분의 1 x의 제곱이에요. 분모의 영인수가 하나가 더 많기 때문에 얘는 0분의 얼마 꼴이니까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비교법만 수렴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분모 0이 더 많으니까. 자 나머지 같은 문제입니다. 자, 같은 문제입니다.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1 코사인 x가 2분의 1 x의 제곱이었는데 근데 여기 x자리에 누가 들어있니? x의 제곱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 2분의 1 x의 몇 제곱? 4제곱이다. 그러므로 fx는 x의 몇 제곱? 4제곱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된다. 이해되니? 그래서 fx에는 몇 개가 있어야 돼? 차수가? 4차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x의 4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x 4제곱 인수가 있어야 되니까 q가 얼마? 1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여기에는 2분의 1 때문에 2가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얘는 1이야겠죠. 네. 여기 질문 받았죠 내가? 질문 없는 거죠? 여기도 받았고요. 자 이제 우리는 도형의 활용 문제를 좀 볼 겁니다. 네, 도형 활용 문제 보시죠. 최근에 질문 받았나요? 안 받았죠? 자, K7에서 질문. 5번.
2번 12번 아 10은 아니고요? 아 둘 다 오케이 14번 네, 제가 알아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거는 뭐 여러분께서 질문을 적게 하셨어도 선생님이 좀 더 보여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이미 풀었어도. 자, 일단은 질문 받은 것부터 보죠. 그림상에 나와 있는 것들 글에 전부 다 표현되어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만 표현이 안 되어 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시작해 볼게요. 네, 그림 보면 다 알 것 같습니다. 저 넓이를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세타에 몇 차씩이 나오더라? 4차씩이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어디 한번 해볼까요?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는 HA, 하의 길이를 구해야 될 텐데 여기가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맞죠? HA의 길이는 1 코사인 세타죠. 어차피 여기는 45도잖아요.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겠네요. 여기서 1 코사인 세타는 심플하게 바꿔줄 수 있어요. 2분의 1의 세타의 제곱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니까 8분의 1의 세타의 몇 제곱? 4제곱. 차수가 맞춰졌네요. 저희 차수가 4차니까. 차수가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8분의 1의 세타의 4제곱입니다. 정답은 8분의 1입니다. 1 코사인 세타를 직접 써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냥 편하게 2분의 1 세타의 격을 바꿔서 보시면 조금은 심플하게 가실 수가 있겠네요. 이건 식이 워낙에 기니까 이런 류의 문제들은 지금 찌르면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가볼게. 7-5번 같은 경우는 글쎄요. 디귿번 때문에 삼각함수 극한으로 분류가 된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삼각함수 문제인 것 같아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답니다. 그리고 A, B의 중점을 2라고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1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적당한 점, P점을 잡은 다음에 나머지 연결해서 알파, 베타라는 값을 만들었어요. 저기가 알파니까 여기도 알파가 될 거고 평행하니까 여기 베타가 되겠네요. 그럼 오히려 어디가 표현되냐면 여기에 이제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로 표현이 되겠죠?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 기억. 선분 GH의 길이는 P의 위치에 관계없이 늘 일정합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GH의 길이는 P에 관계없이 늘 일정합니까? 살펴볼까요? P에서 내가 이렇게 수순함을 내려볼게요. 수순함을 내린 이유는 내가 두 개의 직사각형으로 이 문제를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 정확하게 대각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겠죠. 이쪽도 이쪽 직사각형도 봐볼까요? 뭐 굳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똑같은 이유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겠죠. 당연히 그러면 GH의 길이는 전체 EF의 길이의 절반이겠네요. 그렇죠? P의 위치에 관계없이 늘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은 참이에요. 되나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P의 값에 이 P의 위치에 관계없이 일정합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여기 봐볼래요? 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일정하다면 이 각이 일정해야 되죠. 요 각이 이 각이 일정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게 원이 그려져야 돼. 원이
이 원주각으로. 얘는 지금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오른쪽으로 뻗어나갈수록 각이 좀 작아진단 말이야. 다시 이 각이 변하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각이 변하지 않으려면 P하고 B하고 C를 지나가는 원 위에 점 P가 존재해야 돼요. 원주각으로. 이 각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변하지 않으려면 이 파란색 각이 변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 각이 변하지 않으려면 원을 따라 움직여야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원을 따라 움직여야 변하지 않아. 근데 원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멀리 가니까 각이 더 작아지겠죠. 안으로 들어오면 각이 커질 것이고 멀리 벗어나면 각이 작아질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니은은 전혀 그냥 그럴듯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되지가 않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 해야 될 것은 이제 AP의 길이입니다. 알파가 2분의 파이가 되어갈 때 AP의 길이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라는 거예요. 알파를 이용해서 이건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겠지. AP의 길이를 표현하는 방법은 요게 있겠죠. 요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변의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탄젠트 알파로 AP의 길이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탄젠트 알파가 AP분의 뭐예요? 2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AP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겠구나. 탄젠트 알파분의 2 이렇게. 그래서 AP 대신에 얘를 대입해서 문제 해결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탄젠트 알파분의 2 나누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우리 뭐 하겠습니까? 치환하겠죠. 치환할 거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t라고 치환해버리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내가 만약에 t라고 치환하면 탄젠트 알파는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가 될 거고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는 코탄젠트 t니까 다시 역수가 되어서 2탄젠트 t 이렇게 되겠네. 코탄젠트 t니까. 그래서 얼마로 수렴? 2로 수렴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치환을 해야 되는 문제, 도형 문제에서 치환해야 되는 문제들은 치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0으로 이 각 있죠. 알파라는 각이 2분의 파이가 되어갈 때 점점 0이 되는 각이 있거든요. 좀 0이 되는 각이 있어요. 그 각을 찾아서 그 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알파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도 반드시 얘는 치환이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 풀려면. 그래서 치환 안 하고 못 푸나요? 치환 안 하고도 풀 수 있어요. 자, 봐봐. 여기서 이제 갈래를 좀 가보게. 오늘 질문이 많지는 않으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른쪽의 방향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치환해가지고. 그치? 치환 없이 가는 방법. 여기에서 또 다른 길로 가시려면 그냥 로피탈 쓰세요. 로피탈. 여기서 로피탈을 쓰시면은 치환 없이 갈 수 있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탄젠트 알파 이렇게 쓸까?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를 불편하긴 하겠네. 역수치하니까. 그러네요. 네. 요거는 뺄게요. 두 번째 방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이렉트로 문제를 바꾸는 거예요. 자, 봐. 우리가 치환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거냐면 똑같은 내용을 내가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냥 다른 모양으로. 똑같은 내용만 표현할 수 있으면 옷을 갈아입는 것 정도는 허용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를 바꿔요, 여러분. 이 문제 자체를 바꿔. 알파가 2분의 파이로 가면 이 알파가 점점 뭐가 되어가면 직각이 되어가면 P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P가 어디로 가는 거야?
저 알파가 직각이 되면은 P가 점점 어디로 가는 거야? A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때 그러면 0으로 가는 각, 0이 되어가는 각을 생각해봐. 어디야, 지금? 그렇지. 각 B쪽이지. 각 B쪽이 0이 되어가는 거 보이니? 그러면 그 각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자. 알파라고 하지 말고 난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 그 세타와 알파 사이 관계만 찾아. 세타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야. 그리고 이 각은 이렇게 보는 거야. 시환이라고 보이겠지만 시환이 아니라 저 상황 알파가 2분의 파이로 가면 세타는 0이 되고 이게 세타가 되고 세타분의 AP의 길이 보면 돼요. AP의 길이를 세타로 표현하면은 이 길이가 얼마이기 때문에 2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이제 뭐가 됩니까? 2 탄젠트 세타가 되죠.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세타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0으로 다가가는 각을 위주로 이야기를 펼쳐내시면은 편해져요. 0으로 가지 않을 때에는 0으로 다가가는 각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펼쳐내시면 이야기가 편해집니다. 0으로 다가가지 않는 각에 대해서. 알겠니? 미리 치환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내가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쉽게 내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그 문제를. 내가 좋아하는 영역으로 문제를 끌어들이는 거야. 홈그라운드에 싸우고. 굳이 저 사람이 원하는 전장에서 싸울 필요는 없거든요. 자. 자, 이 문제를 설명을 신가시 11번과 12번인데 설명을 선생님이 일단은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를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게 세타의 세제곱에 관련된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가 될 텐데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2차,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지금 사인 3세타니까 3 사인 세타니까 세타에 관한 1차식이고 아마도 높이가 2차식인 것 같아요. 세타에 관한. 자, 정석으로 한번 봅시다. 사다리꼴입니다. 양쪽이 2세타, 3세타가 되고 있는데요. 둘을 이용해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높이입니다. 높이. 분명히 난 높이가 필요해요. 근데 이 높이를 2세타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낼 수도 있고 3세타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A, B의 길이도 모르고 C, D의 길이도 모르니까 사인보다는 탄젠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변의 길이를 A라고 잡고 이 변의 길이를 B라고 잡을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냐면 A 더하기 B가 뭐라는 거? 사인 세타라는 것은 알아요. 왜 그런지 알겠죠? 여기가 사인 세타고 여기 사인 세타니까 나머지 변의 길이 합이 사인 세타에. 그러면 우리 탄젠트 세타 가지고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 내가 지금 이거 하는 이유는 H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네, 탄젠트 세타는 A분의 H. 다시 말해서 A 탄젠트 세타는 H. 탄젠트 2세타죠. 미안. A 탄젠트 2세타는 H. 그 다음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 B 탄젠트 3세타는 H. A 플러스 B는 사인 세타. A로 표현을 할까요? 돌아간다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 A 플러스 B가 사인 세타니까 A 더하기 두 식을 더하면 A 더하기 B 사인 세타는 탄젠트 2세타 분의 H 탄젠트 3세타 분의 H가 되어서 H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통분해서 h를 정리하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하진 않았는데 쓰다가 보니까 복잡해졌네. 탄젠트 2세타, 탄젠트 3세타. 그래서 h는 탄젠트 2세타, 탄젠트 3세타, 사인 세타. 분모는 탄젠트 2세타 플러스 탄젠트 3세타.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탄젠 인수 하나끼리 보는 거야. 얘가 인수, 얘도 인수, 얘도 인수. 분모는 통째로 합쳐야 인수가 되는 거니까 인수를 만들면 세타가 0으로 갈 때 2세타가 되고 3세타가 되고 세타가 되고, 분모는 2세타 더하기 3세타니까 5세타가 되고, 결국 얘는 5분의 6세타의 제곱이 되고 h는. 됐니? 그러면 넓이는 윗변은 세타이고 아랫변은 2세타야. 세타가 0으로 가니까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5분의 6 세타의 제곱. 그래서 계산을 하면 5분의 9 세타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5분의 9 정답 이렇게. 이게 그나마 가장 노멀한 일반적인 풀이에 가까울 것 같고요. 연결시켜서 하는 거에. 네, 두 번째 이야기할 거는 좀 더 간결하게 관찰해서 가는 방법 보도록 할게요. 삼각함수의 극한은 세 가지의 중요한 틀만 있으면, 네, 이거 정리하시고요. 삼각함수의 극한은 극히 제한된 상황 하에서만 문제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나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 가지 형태 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케이스고요. 이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거 지울게요. 자, 배경식을 좀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자, 봐봐. 동일한 삼각형에서, 하나의 삼각형에서 0으로 가는 각이 2개 이상이 있을 때에 대한 이야기야. 다시 한번. 여기가 만약에 세타인데 세타가 0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2세타예요.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0으로 가는 각이 존재할 때야. 같은 삼각형에서 0으로 가는 각이 2개가 존재할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면 세타가 점점점 작아지면 이 천장이 점점점 뭐 해지겠니? 낮아지겠지. 낮아지는데 계속 2대1, 저 각이 2대1을 유지하면서 낮아지니까 이게 가운데로 떨어지지 않아요.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떨어지는 게 느껴지니? 이렇게 떨어질 거야. 그럼 이게 떨어지다가 극한값, 얘가 그러니까 계속 2대1을 유지하면서 떨어지면 과연 어디에 떨어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야. 이 극한에 대한 이야기는. 삼각함수의 도형의 활용 문제의 소재 3개 중에 한 가지야. 이게 3가지밖에 없어. 자, 이해되니? 결과부터 이야기하면 이 변의 길이는 이 대각의 변의 길이, 대각의 b가 되어가요. 대각의 b가. 그러니까 여기가 2대 1이 되어갑니다. 대각의 b로 이 변의 길이 떨어져요. 다시 말해서 이 밑변의 길이가 만약에 12라면, 여기 점을 P라면 이 점은 어디로 떨어지냐면 2대1을 유지하면서 떨어진다고. 2대1을 유지하면서. 2대1을 유지하면서 떨어지니까 P가 떨어지는 곳의 위치가 어디겠니? 한 칸당 얼마씩? 40. 여기에 P의 목적지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가 P의 위치야. 여기가 P의 위치. 떨어져 여기.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곡선을 그리면서 떨어져요. 수직은 떨어지지 않아. 어쨌든 P가 저기에 떨어지니까 궁극적으로 이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어 갑니까? 이 변의 길이는 현재 좀 길어요. 이 변의 길이가 점점 P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저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어 가죠? 8이 되어 가는 거야. 8. 이 선분의 길이의 극한값은 8이야. 8.
이 선분의 길이의 극한값은 얼마고? 4고. 이 선분은 결국에는 4가 되고 이 선분은 결국에는 8이 돼요. 영의인수가 아니라는 거야. 영의인수가 아니니까 그냥 그 결과를 8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돼요. 영의인수가 아니니까 이 길이는 8이야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거 많이 또 접해봐야 되니까. 여튼 뭐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고 싶습니다. 그거 간단합니다. 사인 법칙 때문이에요. 이 변의 길이를 A, 이 변의 길이를 B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A 대 B의 길이는 사인 2세타 대 사인 세타가 되는 거 알고 있죠? 그쵸? 사인 법칙이니까 이게 대변의 길이의 B A 대 B는 사인 2세타, 사인 세타. 근데 이 상황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에요. 세타가 어느 정도 큰 각이 아니라 계속해서 0이 되어가는 각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마치 뭐가 되어가고 2세타처럼 되어가고 사인 세타도 세타처럼 되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 세타 약분하면 2대 1이 되어가는 거예요. A, B가. 근데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A 더하기 B